네, 오늘 아마 첫날이라 여러분 답안 받고 뭐 이리저리 시간이 좀 걸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세요? 전 매우 반갑고 신나고 즐거운데, 네. 제가 이맘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쭉 한 번씩 봐요.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지. 네. 표정을 한 번씩 봐요. 네. 다들 멀쩡하시네요. 네. 자, 우리 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네요. 매년 3기 때, 3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가짐을 좀 다시 잡고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짧게 OT하고요. 한 30분 정도 OT하고 잠깐 끊고 바로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매년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다가올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자. 참 와닿는 말인데, 그렇죠. 와닿는 말인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남아 지나간 방학 기간에 대한 후회, 공부 좀 더 할 걸, 내가 왜 제대로 안 해서 오늘 시험 망쳤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나간 거는 이제 집착하지 마세요. 이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첫날 시험 보고 둘째 날 시험 보기 전에 뭐 해야 되나요? 첫날 시험 보면 당연히 행정 공부랑 선택과목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날 시험 보고 첫날 시험 본 곳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노동법 이걸 못 썼을까? 내가 인사관리, 그리고 계속 카페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게 쟁점 찾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거는. 여러분 딱 그 예를 드니까 그게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 첫날 지나간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훈련도 할 겸 여러분들도 비록 후회되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간 것은 모두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남았나요? 한 70일 남았나요? 70일도 안 남았나요? 네. 하루하루 이제 카운트다운 할 수도 있는데,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왜 해요? 그렇지 않나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걱정한다고 해서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이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인데, 미래를 바꾸는 목록에 걱정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 공부하면 된다.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모든 것을 긍정하자. 이것도 제가 1기, 2기 매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매우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긍정하자. 하자. 시험을 망쳤다. 오히려 좋아. 시험장 가서 망치는 것보다 다행이구나. 오늘 잘 보충하면 되겠구나. 시험을 잘 봤다. 오, 내가 좀 되네. 아싸.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과목별로 아마 그 3기 진행하다 보면 불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선생님 왜 3기 때 갑자기 저렇게 자료를 배포를 하나? 왜 지금 와서 저 이야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긍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 근데 지금 와서.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취소하고 바꾸거나 이게 가능한 대안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3기 때. 제가 그렇다고 지금 이제 너희들 어쩔 수 없어. 이런 취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도 좀 긍정하면서 가고, 대신 시험 끝나고 평가하고 변경을 하든지 여러 가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긍정하자. 긍정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이맘때쯤에 개강하기 전에 저에게 질문들을 하세요. 쌤, 진짜 지금부터 하면 되나요? 매년 들어와요. 제가 매년 한 10개 이상씩은 질문을 받아요. 답은 늘 똑같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지금부터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거나 정규 커리를 따라오면서 나름 이렇게 성실하게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1, 2기 때는 그러잖아요. 암기 3기 때부터 해도 된다. 지금은 또 그래요. 종강하고 암기해도 돼요.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못하면 되나요? 그럼요. 저는 제가 그동안 쭉 합격생들을 다 봤잖아요. 그 합격생들이 지금 이맘때쯤에 상기 종강할 때쯤에 그 실력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들 만나면 그들이 그 수험생들 앞에 가서 막 상담도 하고 이러지만 제 앞에서 만나면 아무 말을 못해요. 제가 다 아니까. 얼마나 그 답안 수준이 형편없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물론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대체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답안 제출도 못했던 분들도 합격하고 해요.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제일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냥 지금부터 하면 된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번씩 나 잘할 수 있어.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잖아요. 눈 뜨면 나 잘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이런 그 다짐들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 자, 그리고 번외로 제가 이 두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번외로 최근에 제가 이제 받았던 질문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공부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지나치게 긴장되고 올해 정말 안 되면 나 끝장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몇몇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나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보다 때로는 살다 보면 사는 게 다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긴장이 되고 뭔가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세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최악의 경우에 떨어지는 것밖에 더해요. 그게 뭐 별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마음 내려놓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럼 나는 그냥 이 시기에 충실하게 살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게 제가 조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거 역시 저에게 며칠 전에 상담했던 분인데 내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요. 쌤, 내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공부를 해도 될까요? 이런 분들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나요? 내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매년 그러면은 친구가 너에게 상담할 때 친구한테 해줄 말을 너에게 해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친구한테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너 바보야. 나는 안 바보, 너는 바보. 너 살지 마.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신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다른 요즘 드는 생각인데, 꼭 그런 답 말고도 이런 답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물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바보야라는 생각이 들 때 긍정하자는 거지. 그래, 나는 바보야. 저한테 이제 오세요. 쌤, 저 너무 바보 같고 관심이. 그래, 너 바보야. 답해줄게요. 대신 거기 덧붙일 게 있어. 너 바보 맞는데 대신 세상 모든 사람이 바보야.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도 되게 바보 같고 한심한데 가만히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 다 바보고 한심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바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린 다 진짜 한 톨의 먼지도 안 되잖아요. 그죠? 다들 아웅다웅하고 다들 태풍 오면 살기 위해서 숨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난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 내가 바보일 수 있어. 하지만 대통령도 바보. 이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대통령을 저격한 이런 게 아니라 그 행정청으로서의 대통령 알겠죠? 사람 뭐 말고 대통령도 바보, 국회의원도 바보. 다 바본 거예요. 재벌도 바보. 다 바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번아웃이 왔다. 이 카페도 제 카페에 그런 글을 올리신 분이 있던데 번아웃이 왔다. 이런 분들 있죠. 1차 끝나고.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인정하자. 그래, 내가 번아웃이 왔구나. 힘들구나. 인정하세요. 뭐 어때? 어쩔까요? 뭘 어떻게 번아웃이 왔는데 그냥 번아웃이지. 그럼 쉬는 거지 뭐.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마음가짐. 자, 그 다음에 3기 때부터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일종의 실천 지침. 3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네. 이거 뭐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점점 시험장에서의 리듬에 맞춰서 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오늘 너무 공부 잘 되는 필 봤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규칙적으로 매일 기계가 작동하듯이 그냥 습관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리듬이 있겠지만 리듬이 있고 뭐 있겠지만 여튼 가급적 규칙적으로 혹시 야행성인 분들도 점점 시험 리듬에 맞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꼭 운동하세요. 지금부터 의무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에 뭐 20분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운동하세요. 산책도 하고. 시험 전에 저한테 늘 연락 와요. 쌤 울면서 제 응급실이에요. 저 손가락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허리가 어떻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20-30분씩 꼭 운동하고 산책도 해 나가자. 그게 여러분들 시험 잘 보는 길이다. 스포츠 선수가 컨디션 관리 못해서 어디 부상 있고 시합 나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5분도 좋고 10분도 좋은데 매일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하자. 이게 고도의 우린 정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그렇게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여러분들이 일기도 쓰고 명상도 하고 다짐도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하는 과정들이 꼭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마음 상태가 그렇게 평정심, 이른바 고요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글자가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튄단 말이에요. 팡팡 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해보셨겠죠. 그래서 매일 그런 작업을 해나가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자, 일정 8월 10일 날 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일단 해왔어요. 매년 이때 뭐 했냐면 1회독 특강을 합니다. 시험은 없고 마지막 날 원하시는 분들 와서 같이 뭐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제가 특강을 했는데요. 올해도 뭐 이변이 없으면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재는요. 시험 오늘 오실 때는 뭐 안 들고 오셔도 돼요. 수업은 제가 교재로 진행하진 않고 자료만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자료가 꽤 두껍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준비할 거고 법전은 들고 다니세요. 자료도 제가 원래는 여기 막 추가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추가 문제들을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과제를 내주면 어떨까 하고 고민 좀 했었거든요. 합격생들하고 좀 상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한다. 3기 때 뭔 새로운,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2-3분이라도 같이 쟁점을 찾고 하나의 자료로 그냥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몇몇 우리 합격생들이 이야기해서 제가 말 잘 들어요. 따르기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 자료 하나가 나갈 거고요. 대신 추가 자료가 일부 나갈 수 있거든요. 그 일부 나가는 자료는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욕하지 말고 긍정하세요. 네. 자, 강의 목표는 뭐 넘어가시고 강의 진행 넘어가시고요. 수업 시간이 3기 때는 길지 않아서 제가 보통 전회차 모의고사 첨삭 짧게 하고 모의고사 해설하고 추가적인 어떤 문제들 좀 풀고 나면 끝나요. 그래서 3기 때는 이 정도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강의 진도표 보시면 1, 2, 3회 뭐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뭐 누적식인데 뭐 장난해? 이런 생각 여러분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2회, 3회차 때 이 의미는 2회, 3회차 때는 이 진도의 문제를 반드시 내겠다라는 취지예요. 하지만 이것만 낸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밑에 당구장표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누적식이다. 2회 모의고사의 경우에 1회 시험 범위에 있는 쟁점에서 절반 이상 출제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제가 그 2회 모의고사를 뭐 사실 미리 만들어 놨는데 앞부분에서 절반 이상 일단 출제는 했어요. 알겠죠? 네. 물론 제가 문제를 계속 수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계속 고민해요. 그렇지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2회차는 1회차보다는 좀 어렵게 낼 거예요. 네. 1회차는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와서 제가 사례집에서 그대로 다 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다 내면서 똑같은 걸 다 내면서 시간도 여유롭게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똑같은 걸 내되 시간은 굉장히 빡빡하게 이렇게 출제를 한 거고, 대신 문제를 조금 생소하거나 여러분들이 목차 잡고 쟁점 잡고 쓰는 게 좀 힘들 것 같으면 그렇게 분량은 또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실험들을 할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한번 있어 보고, 또 좀 생소한 쟁점들, 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배점이 이게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지. 뭐 예를 들면 25점짜리 문제를 내면서 제가 한 15점짜리 배점 이런 건 잘 없는데, 제가 뭐 그런 걸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시험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제는 만들고 구성은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질문 방법.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미 1기, 2기 때 여러분 다 보신 내용 그대로니까 잘 유의를 해주시고 검색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딱 부탁드리면, 제가 지금도 조금 답변이 좀 밀려 있어요. 뭐 핑계를 대자면 개강 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굉장히 바빠요. 제가 굉장히 바빠요. 개강 전에 사실 첨삭 세팅하고 이런 게 강사들이 다 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올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인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첨삭을 진행하기 위한 세팅하는 작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등등 해서 제가 답변을 최근에 못 달았는데, 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달아 나갈 거예요. 대신 제가 질문만 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취지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가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 제가 막 답변하다가 조금 화가 날 때도 있어. 뭐 이렇게 몇 정보 어떻게 되나요? 몇 정보가 뭔데? 그래서 제가 이제 3기 때 그런 질문을 보면 다시 질문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첨삭 안내. 이것도 여러분 이제 1기, 2기를 통해서 충분히 다 오리엔테이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첨삭 후에 채점 기준 등의 공유 방법은 제가 수업 마칠 때 역시 2기와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제가 그냥 가면 잡아주세요. 알겠죠? 네, 잡아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수업 마치기 전에.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3기 때도 제가 카페에 공지사항을, GS 3기 공지사항을 하나의 글로 계속 글을 올릴게요. 올리고 새로운 글을 업데이트할 때 댓글로 제가 업데이트했다라고 알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된 걸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막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볼 필요 없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 요거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좀 어떻게 할 건지만 짧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이것도 역시 매년 드리는 건데, 자, 우선 3기 때, 3기 여러분이 참 만만치 않죠. 3기 때 정말 막 토 나온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전과목 시험을 다 보니까 3기 때 요렇게 되죠.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죠? 시험을 보고, 뭐 물론 1호반 말고 뭐 5호반 듣는 분들도 있지만 통상 이렇게 이제 보니까 보통 요때 정리를 하죠. 예, 시험 본 거.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때 무리해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시험 보면 좀 쉬어야 되지 않나? 그죠? 좀 쉬어주세요. 일요일날 토요일 보고 일요일날 시험 보고 마치고 나면 저녁이잖아요. 좀 휴식 좀 잘 취해주세요. 이때 뭐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월요일날 푹 쉬는 것보다 충분히 쉬어주시고 월요일날 정리를 다 하셔야 되겠죠. 이게 시험만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는 3기 때는 모의고사 보고 자신이 부족한 게 있었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정리 들어가야 돼요. 정리하고. 그럼 시험 공부할 기간은 이게 4일밖에 안 돼요. 만만치 않죠. 네 과목 시험 보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해야지 뭐. 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보통. 시험 공부하고 최소한 뭐 금요일 오후 이후부터는 전날 시험 보는 거 이래도 다시 한번 해주면 좋다. 이런 요청을 드리죠. 쭉 공부하신 다음에 시험 행쟁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날 행쟁 다시 한번 이래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컨대 뭐 화수 공부하고 이날 와서 시험 봐보세요.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날 일회독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 시험가에서 되게 늘 통용되는 진실 중에 하나는 머리 좋은 사람,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좋은데 결국 최종 승단은 직전에 본 사람이에요. 못 당해요. 직전에 본 사람은 못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래 우리 본 시험도 하루 전날 제가 이래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때 보고 들어와서 본 거 쓰는 사람하고 요때 보고 쓴 사람하고 당연히 다르죠. 물론 뭐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뭐 이때만 봐도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때 한번 해보세요. 뭐 아니면은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잡아도 좋고, 쭉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시험 전에 일회독을 하고 토요일에 시험 보고 나서 일요일 시험도 또 일회독 하고 이렇게 시험을 보세요. 그러려면 제가 3기 때는 3기 때 공부는 몇 가지 2과목 이상 하루에 몇 가지 제가 매년 드리는 말씀. 3기 때는 한 과목씩 깊게 하는 것보다 하루에 2과목 이상씩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노동법, 행정, 뭐 혹은 인사, 선택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루씩. 그렇게 하고 시험 한번 봐보세요. 기억나는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주 반복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2과목 이상, 뭐 2과목을 해도 좋고 뭐 3과목을 해도 좋고 2과목 정도씩을 해서 가급적 자주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해나가면 좋겠다. 이게 제 첫 번째 제안입니다. 3기 때는. 자, 그 다음에 3기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쌤, 제가 너무 암기가 안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닥치고 암기할까요? 어떻게 닥치고 암기를 해요? 닥친다가 뭐지? 뭐 그것도 말도 그렇지만 3기 때도 여전히 여러분 괜찮아요. 혹시 지금 내가 암기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제 무조건 그냥 닥치고 암기도 안 돼. 닥치고 어떻게 암기가 돼요? 닥치고 어떻게 암기를 해? 말하면서 암기하고 생각하면서 암기. 죄송합니다. 자, 이때도 당연히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예. 알겠죠? 당연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3기 때도 암기 잘 돼 있는데 이해정리 하나도 안 돼 있는 분하고 이해정리 잘 돼 있는데 암기 안 돼 있는 분, 당연히 후자가 이해정리 잘 돼 있지만 암기가 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훨씬 더 시험 잘 봐요. 어렵게 나오면. 특히. 암기는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부터 물론 해야지. 당연히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1시간하고 시험 끝나고 시험 전에 공부한 1시간하고 완전히 밀도가 달라요. 시험 전 1시간이면은 책의 절반은 본다니까요. 지금 1시간은 그렇게 안 되잖아.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이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거나 이제 해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의 시험이 9월 1일이잖아요. 이날 행정 시험을 봐요. 그렇죠? 8월 31일 날 행정 1회독을 해야 돼요. 이날 노동법하고 인사관리 시험을 보고 집에 와서 행정 1회독을 해야 됩니다. 1회독 해야 되고, 그다음 선택 과목도 1회독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설문조사 해봤잖아. 합격생들 1회독 한 사람하고 거의 대부분 1회독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되게 다양해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 우리 시험에서. 뭐 그런 사람은 뭐 저한테 상담도 안 받겠죠. 아예 없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한 과목만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꽤 많아요. 쌤, 저는 선택 과목을 경조를 했는데 경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고 그냥 그러면 잠깐 자고 일어나서 행정해야지 했는데 그냥 자고 바로 행정. 이런 분들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좋아. 그러면 행정을 먼저 보니까 일단 경조를 보고 그 다음에 경조 본 다음에 행정 보고 딱 가서 바로 직전에 보고 가야지 해서 막 계획을 세웠는데 경조만 보고 가는 거지. 경조만 보다가 다시 잠들어서 가서 행정 보다가 뭐였지?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험 이날 이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저는 관건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합격에 있어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제가 행정 고득점 받았던 친구들 이야기를 해보면 하루 전날 이래도 했는데 다 나왔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래도 가는데 얼마나 걸렸니? 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뭐 한 3시간씩 걸리는 정도, 3시간 정도씩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어떤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요걸 고민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날 나는 뭘 이래독을 할 거냐? 어떻게 이래독을 할 거냐?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각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맞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합격생들 작년에 또 설문조사 뭐 발표를 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뭐 사례 연습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고 그다음 서브 요렇게 되는데 자 제일 많은 조합은 글쎄 이건 뭐 사람들마다 되게 다른데 요거는 비율이 서브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 요건 이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이걸 시험 전날 어떻게 이제 이래독을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시험 끝나고 나서 지금 보세요. 이게 8월 31일 우리가 종강이 8월 한 6일 날 한다. 뭐 그 전에 원래 하지만 종강하고 나서 8월 6일이죠, 우리가. 8월 10일인가요? 예. 보강 빼고 한 달 되죠? 한 달 또는 뭐 한 25일. 그러니까 이 기간에도 역시 저 때 3기 때 여러분들이 다져나가고 다시 이 기간에도 저 이래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기간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걸 요청을 하는데 하고 나면 시험 전날 볼 게 다 추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례 연습하고 모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례 연습 70개 모고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보고 너무 내가 정말 이거는 안 봐도 돼 이런 문제들 넘기는 거지. 앞에 이제 대상적 격에서 쟁점들만 이거는 그렇지. 선의, 내과, 불상인 예교 쭉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면 몇 초? 한 5초면 되잖아요. 쭉쭉쭉 넘기고 대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시험 전날 꼭 다시 한번 중요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광펜 칠해놓은 거 있으면 그건 한 5분 문제 보고 쭉 리마인드 해보고 찾아보고 형광펜 쭉쭉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브를 통해서 일반론을 보고 사례 연습을 통해서는 주로 문제의 소재, 목차, 포섭을 공부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쭉쭉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때 공부하면서 마지막 날 보기 위해서 형광펜 칠해놓은 거 있죠. 뭐 그게 빨간색 형광펜. 저는 예전에 마지막 날 볼 거 빨간색 형광펜 막 칠해놨었거든요. 어차피 이건 내가 학교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막 해놨어요. 그걸 이제 보고 그리고 서브는 쭉쭉쭉 이래도 하면 한 1시간,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또는 난 사례 연습에 아예 그냥 뭐 모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때 공부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볼 거 체크해둔 그것만 보고 뭐 찢어서 봐도 좋고 뭐 아니면 뭐고 따로 철해서 그것만 이제 따로 여기에서 마지막에 한 30분 할애해서 봐도 좋고 어떤 분은 이거 찢어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시간 아까워서 그런 거 잘 안 해요. 막 찍고 오려 붙이고 저는 막 색색이 막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저는 그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목차 무슨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제 책은 그냥 없어 그냥 연필 그냥 찍찍찍 이렇게만 하고 그 빨간색 볼펜 가끔 칠하고 마지막 형광펜만 저는 몇 개 칠하고 전 사실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 시간에 칠하는 시간에 머릿속에 놓지 이런 생각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저 생각인 거고 각자의 의견 선택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사례 연습에 아예 뭐 단권화를 했다 이런 분들은 사례 연습을 마지막 한 2-3년 동안 비중 있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튼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이래도 할 수 있도록 해요. 저는 참고로 서브나 기본수 이래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시험 전에 노무사 시험 보기 전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책을 덮고 그냥 1시간 동안 리마인드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가 이거 뭐였지 하는 거 잠깐 펼쳐서 확인하고 그리고 공부했었어요. 그게 니니까 이거 아니라니까요. 당신 바보 나도 바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냥 이렇게 쭉 보는 것을 공부를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늘 생각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 시험 전날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본서를 그냥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몇 번 펼쳐보고 끝.
사례 연습 같은 거는 쭉쭉쭉쭉쭉쭉 보면서 쭉쭉쭉쭉 보면서 끝. 시험 보는 날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남들 책 볼 때 저는 가만히 앉아서 계속 리마인드 했었거든요. 한번 그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튼 이걸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 전날 뭐 2-3시간 내로 반드시 행정 1회독을 하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것이 관건이다.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라. 지금 당장 막 닥치고 관계 안 해도 된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리마인드하고 계속 훈련하시라. 그리고 요때 종강한 다음에 종강한 이후에 20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의미의 20회독. 사람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회독하고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회독하고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 제가 합격생들 이야기를 해보면 고득점 받은 분들 진짜 10회독 이상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쌤 저 사례집 진짜 한 20번 봤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그냥 눈으로 바르는 공부 절대 아니에요. 그건 객관식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 이 20회독 제가 말하는 거 눈으로 바르는 거 말고 물론 음미하면서 읽는 거 20회독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마인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리마인드 하세요. 문제 보고 쭉 예를 들면 오늘 나갔던 문제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 공부하실 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렇지 약과고시 그렇지 대상적격은 이거 그냥 다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20회독 하세요. 그러면서 확인하고 알겠죠? 네, 이 작업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할 거는 뭐 말씀은 다 드렸어요. 우리 잠깐 이게 잠깐 좀 끊었다가 제가 그냥 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개되는 영상을 여기서 이제 제가 끊기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요. 우리 잠깐 첫날 뭐 지금 28분인데요. 뭐 넉넉하게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칠 때까지 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